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기계예요. 그래서 뒤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이쪽으로 좀 나와서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는 정식 기계는 아니고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지금 그 동물보건사 협회에서 그 기준으로 삼아놓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기계가 있으면 좋지만 이건 방사선 기계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형만 들어놓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레이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그럼 튜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 이제 튜브가 들어가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땅 때리면은 광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광선이 엑스레이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광선이 어떤 범위로 조사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리메이터가 있는 거라고 했죠. 콜리메이터를 쬐면은 좀 어둡게 할까요, 여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찍는 데는 완전 사방에 창문도 없이 그냥 빛이 안 들어오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아예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광선이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서 맞는 광선이 이제 1차 광선이 되는 거죠. 시험 시간 얘기했죠. 1차 광선이 있고 2차 광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 꺼지죠. 다시 켜야 되고 1차 광선이 있고 2차 광선이 있는데 1차 광선이 직접 이제 동물한테 쬐는 광선이고 2차 광선이 맞고 나오는 광선이 이제 2차 광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메이터를 통해서 뭐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위아래, 이게 좌우,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합니다. 폴리메이터를 이따가 나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십자처럼 되어 있어요. 십자. 그래서 폴리메이터는 완전 그냥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형태이고 십자는 맨 센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가 이제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흉부랑 복부를 이제 나눠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배울 테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흉부를 찍는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찍는 거고 복부를 찍는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 이렇게 잡고 이건 다 나중에 동영상 같은 걸 다 보여드릴게요. 강아지가 지금 뭐 완전 뻗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찍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 엑스레이가 다 비슷비슷하지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기계가 들어있고 여기 보면 이제 키보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쪽이랑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말씀드린 노출 조건, 뭐 KVP라든지 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출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을 입력을 하고 찍을 때는 어떻게 찍냐면은 이건 지금 페달이 없어가지고 제가 페달을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조비님한테. 그래서 찍을 때는 여기 뭐 찍는 버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발로 찍습니다. 발로. 그래서 발로 페달을 갖다가 눌러서 찰칵하고 찍는데 그 찍을 때는 그 우리도 카메라나 핸드폰 사진 보면 반셔터 있잖아요. 반셔터. 마찬가지로 반셔터 형태로 찍어요. 그래서 페달을 갖다가 처음에 반 정도만 누르면 그르르 하는 소리가 해요. 그르르 그러면서 뭐가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찍는 게 레디가 된 거예요. 찍는 순간은 딱 1초도 0.1초도 안 걸리죠. 툭툭하고 찍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되고 딱 잡은 상태로 고정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찍지 않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나가 있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찍는 동안에는. 그래서 찍을 때는 찍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가 있으라고 이제 찍는다고. 그러면 이제 뭐 나가서 찍는다든지 뭐 나가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지금 이거 강아지가 뭐 사이즈가 작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키우는 뭐 말티즈라든지 푸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살짝 한 비숑 좀 될래나? 네. 시바보다 약간 작은 것 같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강아지가 이 정도만 되면은 알아서 올리면 되죠. 그죠?
근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만 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뭐 리트리버가 온다든지 셰퍼드가 온다든지 핏불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얘를 들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는 요게 움직여요. 요게 일단은 들어서 일단 딱 올리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그게 안 돼 있는데 딸깍딸깍 하는 키나 페달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깡통 기계라서 그런 게 없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강아지를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걸로만 이제 조절해서 찍는 거죠. 그래서 콜리메이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찍는 범위로만 딱 조사를 해서 이제 촬영하면 되고 바로 모니터에 찍은 게 나와요. 찍은 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재촬영을 할지 말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은 재촬영의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딱 찍었으면은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하는 일은 사진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찍고 나서 내가 찍은 거에 이제 흉부나 복부가 잘 나와 있는지, 기관이 잘 나와 있는지, 좌우가 잘 대칭으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이제 재촬영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찍으면 되고. 자, 큰 강아지는 우리가 이제 뭐 힘겹게 여기 올려갖고 찍긴 하지만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마취기계예요. 그래서 마취기계가 보통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선 방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강아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와.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마취를 이제 하거든요. 마취를 해갖고 계속 이제 산소랑 마취제랑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마취를 한 순간부터는 걔가 언제 죽거나 응급 상황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네. 입이 열리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마취를 조절합니다. 이걸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백 있죠. 백 같은 걸 막 누르면서 마취를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마취를 잘 안 해요. 사고 날까봐. 근데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개도 많이 오고 좀 위험한 좀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도 많고 뭐 다 보호자들도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니까 그냥 마취 과정까지 포함을 시켜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CT라든지 MRI 같은 건 무조건 이제 마취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찍을 때 찍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되는 거죠. 앞에 잡고 뒤에 잡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페달을 가지고 이렇게 밟아서 찍는 거죠. 그렇죠? 다른 한 명은 이제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와서 마취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뭐 이렇게 상태라든지 마취 상태라든지 그다음 뭐 심박이라든지 이런 거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빨리 찍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엑스레이 기계고 이게 한 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두 대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하나 더 들어와서 저쪽 옆쪽에 놓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필름의 형태로 돼 있다가 요새는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가 보통 여기에 달려 있어요. 딱 찍자마자 여기 이제 그냥 조건 같은 걸 맞추고 딱 누르면은 찍은 게 이제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재촬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재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빨리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사람도 그렇지만 사진 괜찮은데 하고 딱 내보냈는데 다시 찍으라 그러면은 이제 더 골치 아파요. 왜 걔를 다시 잡아가지고 눕혀가지고 찍는데 보호자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찍을 때는 건강한 개를 갖다 찍는 경우도 많지만 진짜 목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애들을 찍는 경우도 많아요. 심장이 안 좋거나 교통사고 당해서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정말 빨리 딱 찍고 다시 뭐 산소방이나 이런 데로 좀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빨리빨리 찍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튜브가 있고 여기서 이제 광선이 내려오는 형태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페달이 보이진 않는데 페달이 보통 이렇게 선 하나 나와 있고 페달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밟아가지고 컨트롤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콜리메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설명드렸듯이 오늘 보니까 콜리메이터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여기 나오는 이제 콜리메이터의 범위를 조절하는 거죠. 여기 이제 딸깍딸깍거리는 게 이제 위에서 있는 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이 켜놓으면 이제 좀 있으면 다시 꺼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켜줘야 돼요. 계속 누르면서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기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머리로 누르든지 해갖고 왜냐하면 손은 강아지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켜가지고 계속 이제 빛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고 말씀드렸죠. 이제 콜리메이터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콜리메이터가 아까 봤듯이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은 사진이 좀 퍼져나오고 빛이 너무 산란돼 버리니까 사이즈가 딱 여기에 맞게 딱 조사시켜야지 산란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 딱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KVP나 마스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요새는 이게 설정이 돼 있다 그랬죠. KVP 마스가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딱 찍은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하얗게 나왔다, 너무 까맣게 나왔다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보통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걸 나중에 뭐 설명할 수도 있는데 복부랑 흉부랑 KVP랑 마스를 조절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이런 수치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에 맞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령 복부 같은 경우는 KVP를 올리는 게 좋고 사진이 너무 하얗게 나오면은 뭐 흉부 같은 경우는 마스를 올리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까맣게 나오는지 뭐가 제일 하얗게 나오는지 그걸 설명을 드렸고 쭉쭉쭉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뭐 방사선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그 DNA 뭐 돌연변이 같은 거를 유발을 시켜가지고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안전한 농도라는 것이 없이 최대한 알랄랄하게 해갖고 낮은 농도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노출되는 시간, 그 다음 거리를 멀리하고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방사선 보호의 이제 세 가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찍는다 그러면은 강아지를 이제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방사선이 있는 작업장 같은 데서 일하면 우리가 시간 조절이 안 되지만 찍을 때는 달라요. 찍을 때는 딱 누르는 순간에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절이 가능한 거죠. 찍을 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찍고 빨리 나가는 게 좋고. 자, 그 다음 거리를 멀리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좀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뭐 이렇게 몸을 빼서 거리를 멀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이 쬐게 되면은 1차 항선이 있고 2차 항선이 있다고 했죠. 1차 항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노출을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만약에 노출이 어쩔 수 없이 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제 2차 항선 쪽으로 노출이 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완전히 노출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작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잡고 찍거든요. 이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보호구를 이제 착용을 해야 돼요. 보호구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차폐라고 그랬죠. 차폐. 그래서 차폐를 제대로 하려면은 뭐 앞치마라든지 에이프런이라고 그랬죠. 뭐 몸의 갑상선 보호구나 마플러구나 고글 같은 거를 잘 착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장갑이에요. 이거 이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착용을 해보실 텐데 장갑이 지금 한 짝밖에 없는데 아마 한 짝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납으로 안쪽에 뭐 코팅이 돼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장갑이 되게 무겁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따가 끼고서 한번 저 인형을 잡아보세요. 인형을 잡는데 이게 이제 앞 뒤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었나?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지금 손이 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찍을 때 자꾸 장갑을 벗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좋지 않다 그랬죠. 왜냐면은 장갑이 1차 강선이 이제 노출이 됐을 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차 강선에 장갑을 끼고 있어야지 그것으로부터 참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고글이에요. 고글. 고글은 쓰는 경우도 있고 전 쓰는 경우를 사실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는데 쓰는 사람은 또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갖고 우리 뭐죠? 선글라스 같은 거 보면은 자외선 같은 거 차단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자외선은 아니고 엑스레이 이제 차단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로부터 수정체 같은 게 손상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글을 끼고 이 위에다가 낄 수 있는 고글도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옷이 요거죠. 요게 에이프런이에요. 사실은 에이프런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보면 전용 옷걸이가 다 따로 있죠. 사실은 이게 접히면 안 돼요. 접히면 안 되고 이게 핀 상태로 보관을 해야지 손상이 안 가고 오래 가는데 뭐 그것까지는 세팅이 돼 있지 않았고 그래서 에이프런은 착용해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좀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착용해갖고 뒤에 보통 딸깍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옷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앞에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찍고 빨리 나가려고. 되게 무겁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목에 이제 갑상선 보호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갑상선 보호대가 연결은 돼 있지 않는데 저희는 갑상선 보호대는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옷에 연결돼 있든지 없으면은 따로 차고 갑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방사선이나 이런 데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종양이라든지 뭐 호르몬 관련된 질환 같은 걸 야기할 수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도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팔이라든지 다리는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가 있죠. 그쵸? 일단은 저 방사선 촬영대를 기준으로 판때기 밑으로는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판때기 밑으로는 차폐를 할 필요가 없고 판때기 위쪽으로만 차폐를 하면 되고 그러면 노출되는 것이 결국 이제 팔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을 찍을 때 조사가 되는 몸에 따라서 조사되는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쪽이 흉부랑 복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흉부 복부를 차폐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되고 팔이라든지 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노출이 돼도 영향이 좀 덜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흉부 복부에 이제 뭐 주요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팔, 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근육이랑 뼈, 신경 이런 걸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성이 덜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손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찍다 보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마취를 시켜놓지 않으면 이제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결국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1차 함선을 째는 거죠, 그죠? 빛이 직접적으로 쬐단 말이에요.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반사돼서 나오는 빛보다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갖다가 차폐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광선으로 좀 차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죠. 관계자의 출입 금지나 가행기 여성은 임산부나 가행기 여성은 가급적 찍지 않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고 찍을 땐 다 나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짜 방사선이 나오는 곳에서는 문에다가 요걸 이제 붙여놓고 관계자 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컨트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마취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을 찍는 곳, 이제 뭐 좀 규모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는 아예 마취도 안 해요. 마취하면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돈을 많이 주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취를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취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대신 프로포폴 같은 거 써가지고 빨리 찍고 그냥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보면은 지금 마취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었죠. 보호구를. 이 사람은 보호구를 입었죠. 둘 다 마취를 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찍는 단계에서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강아지가 되게 큰 개예요. 둘 다. 강아지가 이제 굉장히 큰 개니까 이걸 눌러서 컨트롤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얘네들이 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마취를 해서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도시미터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퍼스널 도시미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사선 노출되는 거, 방사선이 조사되는 걸 갖다가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조사량을 이제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도시미터 같은 경우는 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필름형, 뭐 TLD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작은 병원에서는 또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큰 병원, 뭐 대학병원 정도 되면 있겠지만 작은 병원에서는 뭐 이런 추적을 계속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부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쭉 배웠었는데, 내가 무거운 거 입고 있지. 자, 요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번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뭐 소규모로 모아서. 왜냐면 이게 뭐 좀 뭐라 그러지? 실습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걸로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강아지 뼈 구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안에 해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아지를 갖다가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이 흉부, 앞쪽이 복부. 흉부랑 복부를 나누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횡격막. 얘가 횡격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폐가 되는 거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흉부랑 복부랑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흉부 찍는 게 두 사진을 찍은 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방사선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흉부랑 복부는 엄청나게 많이 찍어요. 제일 많이 찍습니다. 흉부, 복부는 어떻게 찍는지, 그 다음에 사진이 제대로 됐는지, 이상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흉부라고 하면은, 흉부는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폐랑 심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폐가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고, 심장이 이렇게 좀 하얗게 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폐는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까맣게 나오는 거고, 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연부 조직이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폐에서 막 해가지고 교환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혈관도 보인다 그랬어요. 혈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후대정맥이 있고 대동맥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갑니다. 두 개가 지나가게 되고, 혈관은 안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체가 있으니까 색깔은 까맣게 보이지 않고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되게 까맣게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나?
까맣게 보이고 이 두 개의 하얀 선 같은 게 이제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혈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횡격막이 된다 그랬죠? 횡격막이 되고 횡격막의 뒷부분부터는 이제 다 복부 장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일단은 부장님 별로 안 되는데 일단은 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달리는 뼈가 척추가 되는 거예요. 척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척추는 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 그래서 첫 번째가 경추, 그 다음이 흉추, 요추, 천추. 이게 기본이고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척추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미추예요. 미추. 미추니까 꼬리까지 연결돼 있죠. 사람은 꼬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통 이제 우리가 꼬리뼈라고 그러죠. 엉덩이에. 거기서 이제 척추가 끝나는 거죠. 천추에서. 그래서 신경이 이제 여기서부터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수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강아지도 꼬리 같은 데 막 만지거나 누르면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에요. 신경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정도까지 갔을 때 신경이 되게 얇아져 갖고 신경다발이 여기서부터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뭐 요새는 잘 하지 않지만 강아지 어릴 때 막 미용의 목적으로 꼬리도 자르고 막 그러죠. 단미라 그래갖고 요새는 뭐 좀 말이 많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아지 이제 척추가 이렇게 길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경추예요. 경추. 목 있는 데가 경추고 경추가 가장 긴 동물은 새예요. 새. 그죠? 타조라든지 닭을 생각해보면 막 목을 막 움직이죠. 그래서 경추가 목 있는데 쪽이 이제 경추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가 흉추예요. 흉추. 흉추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도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흉추 쪽에는 갈비가 같이 있죠. 그죠? 갈비뼈가 같이 있어서 흉추랑 갈비뼈랑 서로 세트를 이루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는 총 몇 쌍이냐면 13쌍이에요. 13쌍 맞나 해볼까요? 아니면 잘못 산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인데? 13개 맞아요. 13쌍이고 자, 그 다음에 가슴 쪽에는 흉골이 있다 그랬죠. 흉골. 그래서 흉골이라는 뼈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척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감아싸는 갈비가 있고 갈비랑 척추랑 연결하는 이 흉골이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이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흉골. 그죠? 흉골의 맨 아래쪽에 있는 데가 칼돌기라고 해요. 칼돌기. 지포이드 프로세서라고 그러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이게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래서 흉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팔돌기에서 끝난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명치는 데를 만져보면 딱딱하죠. 그죠? 이거는 뼈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흉골이. 그러면은 흉골이 있다가 계속 딱딱한 게 아니고 복부 쪽으로 내려가면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골이 끝나는 맨 마지막 여기 있는 데가 이제 팔돌기가 사람도 팔돌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팔돌기 부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요추, 복부 같은 경우는 뼈가 없죠. 척추 말고는. 그래서 허리 쪽은 척추로만 잡아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흉추 쪽은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죠? 요추 쪽은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척추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맨 위에 뾰족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뒤에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게 흉추냐 요추냐 천추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흉추 같은 경우는 얘가 되게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것도 흉추는 조금 튀어나왔다가 요추로 가면은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또 길어져요. 자,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애를 우리가 보시면 뭐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가시돌기라고 해요. 가시돌기. 스파인이 가시죠. 가시돌기라고 하고 옆으로 나와 있는 애를 가로돌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자탕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뼈를 관찰하는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부생명학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척추뼈가 있으면은 위로 가시돌기, 위로 옆으로 가로돌기.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는 이 가시돌기랑 가로돌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로 이제 척수가 지나가는 거죠. 척수가 요 사이를 통과하고 여기 있는 데가 이제 척추의 몸체예요. 이 안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터졌다, 디스크 걸렸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척추를 압박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흉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돌기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요추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방향도 이상해요. 흉추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서 있죠. 그러다가 요추 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서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나와 있는 가로돌기는 어떠냐면 흉추에서는 갈비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안 튀어나왔다가 요추 쪽으로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많이 튀어나왔죠. 그죠? 그래서 가시돌기랑 가로돌기가 어떤 척추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잘 찍었는지 잘 못 찍었는지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가시돌기랑 가로돌기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갈비뼈랑 흉골이랑 복부는 안 그런데 흉부만 이렇게 그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몸에서 여기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기관이라 그러면은 심장, 그 다음에 폐. 여러분 뭐 집에서 강아지 그 산책시키다가 뭐 사고가 났다. 얘가 막 줄을 끊고 막 어디 가다가 갑자기 막 사고가 났다. 동물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팔이 아니죠. 앞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뒷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골반이 부러진다든지 뭐 굉장히 위험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머리예요, 머리. 그죠? 뇌. 일단은 뇌 이상이 없는지 보고 그 다음으로 보는 데가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을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제일 딱딱한 걸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제 뭐 갈비뼈라든지 흉골 같은 걸로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폐라든지 심장을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사실 팔다리 부러진 거는 괜찮아요. 죽지는 않으니까 치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의외로 가면은 다리가 부러졌을까 그런 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가면은 수의사가 먼저 보는 거는 뇌부터 시작해서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심장 뛰는 거 그런 거부터 먼저 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바이탈이라고 그러죠. 바이탈, 생명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바이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서 이제 보호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장이 있는 거죠. 심장이 있고, 자, 심장이 있는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심장이 여기 있고, 폐는 이제 까맣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들어오는 기도는 까맣게 나오고, 그죠? 기도는 까맣게 나오고, 그 다음 혈관이 2개 지나간다고 그랬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원래 하얗게 나와요. 혈관 2개가. 그래서 여기는 혈관이 하나 지금 덜 나왔어요. 파란색 혈관이 후대정맥이라고 해서 하나가 나오고, 대동맥 하나. 이런 식으로 혈관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심장이 여기 있고 잘 안 보이죠. 이따가 한번 보세요. 폐가 양쪽으로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횡격막의 뒤쪽으로는 이제 안에 내부 장기가 있는 거죠. 내부 장기는 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하나하나 빼서 하기가 힘들어서 됐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이구 장기가 막 쏟아지네. 여기 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장, 대장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자, 요거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애가 간이라 그랬죠. 폐 다음으로 나오는 애가 간, 그 다음으로 있는 애가 이쪽에 있는 애가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인데, 얘 보면은 소장이 이쪽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장이라든지 위같이 이런 기관들은 밥을 많이 먹는다든지 변이 많이 차 있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좀 운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확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스가 많이 차인다거나 이런 게 되게 크게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대장으로 연결돼서 변이 나오는 거고. 자, 얘가 방광이에요, 방광. 그래서 방광도 안에가 이제 비어있는 구조로 자,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방광은 보시면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죠? 방광이 비어있으면은 사람도 소변이 마려울 때가 있고 안 마려울 때가 있듯이 강아지도 방광이 비어있을 수가 있고 차 있을 수가 있는데 비어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방광이 차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커져서 이건 지금 방광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이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신장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개, 한쪽, 여기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노폐물 같은 게 들어갔다가 걸러져서 이제 방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난소예요, 난소. 그래서 난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소변을 통해서 그 몸 안에 노폐물 같은 게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면에서 사진을 되게 잘 찍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옆에서 사진을 딱 찍을 때 정확하게 빛이 이쪽에서 조사되게 찍어야지 이쪽에서 조사되거나 이쪽에서 조사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해석하는 수의사들도 자기가 딱 그냥 정상적인 사진을 알고 있어요. 그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을 하는데 사진 자체를 잘못 찍어버리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몸이 이제 비스듬히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일단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흉부에서 갈비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가 보세요. 이쪽에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갈비뼈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서로 겹쳐서 보여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 겹쳐 보이듯이 그래서 갈비뼈가 두 개가 서로 겹쳐 보이듯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정면에서 딱 찍게 되면은 이쪽이랑 이쪽은 또 이제 갈비뼈 모양도 조금 다르고 그런데 완전히 겹쳐 보일 수는 없어요. 완전히 겹쳐 보일 수는 없는데 센터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 줄로 겹쳐지고 뒤로 갈수록 약간 틈이 벌어지죠. 요거 앞으로 갈수록 또 틈이 벌어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센터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이제 잘 이걸 얼라인 된다 그래요. 얼라인이나 이렇게 서로 이제 나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라인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얼라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로돌기라든지 가시돌기 같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찍을 때 얘는 잘 나온 사진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척추 부분에 가시돌기가 지금 다 잘려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심장을 보고 싶어, 폐를 보고 싶어 해서 이걸 찍은 거라고 하더라도 사진 자체는 대단히 잘못 찍은 거예요.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가시돌기 다 보이죠? 위에 근육까지 다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잘려서 사진이 나오면 안 되고 잘려서 나오면 안 되고 위에 쪽 아래쪽 맞춰서 그럼 콜리메이터를 위아래로 조절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근데 좀 잘렸네, 그죠? 아닌가? 여기 뒤에 좀 잘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정면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정면에서 찍으려면 딱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위에 있는 가시돌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점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돌기가 어떤 위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동글. 이거를 막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티어 드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티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방울이 티어가 그래서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가시돌기가 여기도 흉부를 찍을 때도 그렇고 복부를 찍을 때도 그렇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정면에서 이렇게 티어드랍처럼 보이게. 자, 그 다음에 갈비뼈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좌우로 딱딱딱딱. 갈비뼈는 지금 괜찮아 보이죠? 갈비뼈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요배축이 약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찍을 때 그 심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흉부를 볼 때 심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냐면은 엑스레이로는 그 심장의 기능 평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잘 평가를 못해요. 제대로 보려면 초음파를 봐야 되고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크기라든지 모양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을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스듬히 보게 되면은 심장이 뭐 안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든지 작지 않은데 작은 것처럼 보인다든지 어쨌든 오진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해부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좀 소수로 사람을 모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절 같은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은 한 좀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좀 숙면을 취하세요, 다들. 밥 먹고 너무